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6회차 라리가 7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는 주중에 리그 경기가 오늘 있었죠. 헤타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파델레이가 또 내일 새벽에 있는 팀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최종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직 레알 마드리드 대 헤타페의 경기를 시간 관계상 보지 못해가지고 그 경기들까지 포함을 해서 최종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리 그라나다 대 1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그라나다는 레반테와 2대2 무승부, 아틀레티코도 셀타비고와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라나다는 에레라 그리고 고날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1승 3무 1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르마 그리고 에레라, 트리피어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4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승이 끊겼지만 원정에서는 그래도 4연승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9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부상자가 많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라나다가 일단 수비적으로 봤을 때 공간에 대한 불안함과 침투에 좀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주중에 컷 경기도 없었던 아틀레티코여서 체력적으로 동일한 이런 상황이라면 그라나다의 수비를 봤을 때 아틀레티코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라나다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한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 좀 아틀레티코로 많이 몰릴 경기긴 한데 이 무승부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르마가 없다라는 이런 아틀레티코의 부상자가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고민을 많이 했고 추가적인 결장 예정자가 나올 수도 있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어서 이 경기는 최종픽의 결장자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기력을 본다면 그라나다가 오블락 키퍼를 뚫어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득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은 이번 시즌의 아틀레티코라면 공격력이라면 무난하게 승리하는 그림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초하는 그라나다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4위 세비야 대 20위 우에스카의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헤타페에게 3대0 승리, 우에스카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세비야는 주중에 컷 경기가 있고요. 오스카 그리고 마르코스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4승 1패로 4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도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우에스카 같은 경우는 라미레즈 그리고 페드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지난 경기 헤타페 그리고 이런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팽팽한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헤타페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제네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그래서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리고 크로스 공격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전에도 나오긴 했었지만 한 명이 퇴장당하고 나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 자체는 전반전엔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에스카는 레알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전반 초반부터 이런 압박적인 부분과 이런 그 뒷공간을 노리는 부분들은 아니요 측면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라팔미르 선수가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에스카 역시 이 크로스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고요. 세트피스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정력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주중에 경기에 명단을 봐야겠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그런 세비야죠. 아무래도 컷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승이 좀 너무 길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이변을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에스카의 경기력이 꼴찌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단 나쁘진 않았습니다. 세비야가 이런 크로스에 수비할 때 이런 불안한 부분과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팀이고 세트피스에서 불안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에스카가 강등 버프를 조금 받으면 이 강등권과 이제 좀 승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변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팀의 전력 차이는 조금은 크다라는 점과 세비야가 잡을 팀들은 잡기 때문에 이 경기 세비야의 승까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세비야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바르셀로나는 베티스에게 3대2로 승리, 알라베스는 바이돌리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주중에 컷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파티, 그리고 쿠티뉴, 로베르토, 피케, 아라우오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는 호드리고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는 전체적으로 역습,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좋은 팀이죠. 그리고 크로스 공격도 준수한 팀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일정적으로는 이 컷 경기가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하긴 하지만 알라베스가 라인을 좀 낮게 가져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뒷공간을 좀 많이 내준다라는 점과 바르셀로나의 최근 흐름이 너무 좋아서 이변보다는 이 경기는 좀 정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변이라면 개인적으로 알라베스 스타일을 봤을 때 무승부보다는 바르셀로나의 패 쪽, 알라베스의 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르셀로나가 일단 일정적으로 좀 불리한 부분과 부상자들이 좀 많은 점들을 참고를 해서 최종픽까지 일단 컷 경기를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컷 경기까지 보고 나서 최종픽에 좀 바뀌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알라베스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바르셀로나는 반대로 이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덴벨레나 페드리, 메시, 뭐 그리즈만 등 주요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호흡 자체도 좋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조금 수비적으로 나와서 좀 잠그더라도 충분히 득점을 할 만큼의 지금의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고요.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부상자도 좀 많은 편이고 지금 불안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알라베스가 역습이 좋아서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은 욕심도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13위 헤타페 대 6위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세비야에게 3대0 패배, 소시에다드는 카디스에게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헤타페는 주중에 레알과의 경기가 있었고요. 제네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었습니다.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소시에다드는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애매한 게 헤타페가 세비야의 경기에서 퇴장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세비야와 조금은 팽팽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일단은 상대인 소시에다드가 여전히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조금은 소시에다드도 완전히 믿을만한 팀은 아니어서 무승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시에다드는 이삭 선수가 지금 살아나고 있고 계속 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부상자도 없는 베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이 조금은 불안하긴 하지만 헤타페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공격적으로도 좀 압박도 조금 늦어졌고 전체적으로 결정력도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헤타페를 비교했을 때 공격과 수비 모두 좋지 않아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변을 내기에는 초안에서는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적으로도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헤타페고 이 헤타페의 스타일상 좀 압박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중요한 팀인데 지금 체력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이고 그렇게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초안에서는 헤타페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2위 레알 마드리드 대 12위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우에스카에게 2대1 승리, 발렌시아는 빌바오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레알은 주중에 경기가 헤타페와의 경기가 있었죠. 로드리고 그리고 크로스, 아자르, 발베르데, 라모스, 카르바알 등 이 선수들 외에도 또 부상자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레알 마드리드의 모습이고요. 3승 1무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가메이로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레알은 라모스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흔들리는 모습이 많고요. 우에스카에게 실점할 뻔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정력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과 우에스카 상대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정도로 간신히 좀 우에스카 상대로 승리를 했었죠.
발렌시아는 역습과 크로스의 한 방을 가지고 있고 도메네크 키퍼가 선방이 굉장히 좋습니다. 찬스에 비해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지만 결과 자체는 어쨌든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 팀이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부상자가 많고 수비가 흔들리는 상황이더라도 지금의 발렌시아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일정적으로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리한 점도 있고 수비적으로 지금 측면이나 이 크로스 수비에 좀 취약하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 이런 부분들은 발렌시아가 조금 이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공격을 잘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발렌시아의 이런 크로스나 역습에서의 이 좋았던 장면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렌시아의 수비는 공간도 굉장히 많고 크로스 상황에서 노마크하는 그런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아서 발렌시아가 선제골을 넣더라도 어쨌든 레알이 충분히 동점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고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레알의 승부 쪽으로 가겠지만 현재까지는 조심스럽게 레알의 단통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13번 경기입니다. 에이바르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고요. 에이바르는 오사수나에게 2대1 패배, 바이돌리드는 알라베스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에이바르는 로드리게스 코레아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1무 4패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바이돌리드는 안드레 그리고 산체스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2무 3패로 바이돌리드 역시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이 매해차마다 이 하위권 팀들 간의 경기가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회차에선 분데스리가 팀들 간에 또 그런 경기들도 있었고 이번 회차에는 에이바르와 바야돌리드 17위와 18위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경기인 것 같고요. 경기력적으로는 좀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지만 아마 이 경기도 지난 회차 때처럼 무승부 투표율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팀 다 공격에서의 모습은 좀 나쁘진 않지만 결정력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수비가 두 팀 다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는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팀 다 뭐 제공권이나 크로스 수비에서의 불안함과 뒷공간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은 지난 경기 알라베스 상대로 바야돌리드가 슈팅을 3개밖에 기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좋지 않았던 그런 바야돌리드보다는 측면에서의 이런 공격 그리고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들을 개인적으로 바야돌리드보다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에이바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일단은 뭐 동기부여적으로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고 승리를 해야 되는 팀들이죠. 그리고 투표율이 무승부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투표율이 무승부 쪽으로 몰린다면 저는 승패 방향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승패 방향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그래도 홈에서의 에이바르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이바르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고요. 바이돌리드도 어쨌든 공격진에서의 오레아나나 뭐 와이즈만 등 좋은 자원들이 있고 한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픽까지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엘체와 2대2 무승부, 베티스는 바르셀로나에게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비아레알은 사무엘, 이보라, 페냐, 가스파르 등 결장 예정자가 많죠. 1승 3무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베티스는 마르카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아레알이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5연속 무승부는 조금 힘든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는 안 보고 일단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약간 불안한 점은 비아레알이 시즌 초반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연속 무승부를 하다가 그때도 제가 무승부를 안 보고 이제 승패 방향으로 봤었다가 또 5연속 무승부를 했었던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 비아레알이 이번 시즌 좀 무승부가 많은 팀이어서 그 부분에서는 약간은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두 팀의 스타일을 봤을 때 스타일도 데이터적으로도 그렇고 스타일적으로도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과 패 중에서 단통이라면 저는 이변이겠지만 그래도 비아레알의 패 쪽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아레알의 경기력과 흐름 너무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베티스는 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상대팀이었던 바르셀로나가 어쨌든 뭐 피케나 아라우 등 이제 수비적으로 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팀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바르셀로나 상대로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 그리고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고 최근에 베티스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아레알의 수비는 수비 기동력이 좀 주력이 느리죠. 그래서 이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과 측면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의 베티스라면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이라면 비아레알의 이제 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레알이 홈에서 최근에 패배가 적다라는 점과 상대 전적에서 비아레알이 베티스 상대로 우세한 부분, 그리고 베티스는 수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팀이죠. 공간을 라리가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내주는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경기력이 좋지 않고 그리고 좋지 않더라도 선제골을 비아레알이 넣게 되면 베티스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초안에서는 안전하게 승패 투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어제 분데스리가 7경기까지 해서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이 초안 경기들 32,000원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이렇게 픽만 말씀을 드리고요. 1번 경기는 그라나다의 패, 2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리, 3번은 레버쿠젠의 단통 승, 4번은 브레멘의 승무 투픽, 5번은 슈투트가르트의 무패 투픽, 6번은 세비야의 승무 투픽, 7번은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 8번은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 승, 9번은 헤타페의 단통 패배, 10번은 프랑크푸르트의 승무 투픽, 11번은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무승부, 12번은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승, 13번은 에이버의 단통 승, 14번은 비아레알의 승패, 이렇게 투픽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최종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